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데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83페이지 21번부터 맞죠? 예. 요약집은 4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밀도 관리고요. 자, 요거랑 반대되는 것이 기반 시설 부담. 자, 구역이죠. 예. 자, 두 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 들어갔다 해가지고 용도 구역은 아닙니다. 그죠? 용도 구역은 개, 시, 수, 도, 입 밖에 없죠. 이 두 구역은 절차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이때 지정권자가 국장이 아니죠?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그렇죠?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그죠?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면 얘는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지정한다. 그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그죠? 법률 표현은 용도 지역으로 쓰면은 녹관, 농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중복해서, 중첩은 안 된다. 하나는 주상공. 그죠? 하나는 주상공. 하나는 뭐예요? 녹관, 농자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먼저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요약집은 48페이지 있죠. 예, 있고요. 그러므로 이 지역은 도로 등등이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도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들어와요. 도로가 새로 신설돼야 됩니다. 개전도 넓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짓고 싶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그죠? 넓힐 수 없으니까. 또 새롭게 신설도 어려우니까, 학교 부지도 어려우니까 기존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뭘 강화하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때 용적률은 최대 몇 %까지? 최대 50%까지 강화한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설치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즉시 아니죠. 계속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그죠? 절차는 지방도계위죠.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그냥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고시한다. 이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역 명칭 정할 때 심의 거치죠. 정한 명칭을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칩니다. 구역의 범위를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겠는가라고 하는 범위 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정한 범위를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 범위를 얼마큼 할 것인가, 그 강화 범위 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정한 범위를 다시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그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이거 모르고는 시험장 못 간다. 그 정도로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나머지는 2년 20% 연도는 그냥 참고로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어볼까요, 그럼요? 딱 두 문제인데요. 자, 21번하고 22번입니다. 21번. 자, 국토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렇죠? 맞죠? 2번 적용 용적률이 1100%인 상업지역이 주상공상 맞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즉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60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여러분들 1100에 최대 몇 프로까지? 50%니까 얼마죠? 550%. 틀렸죠? 예.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응용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주문에 적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50% 범위죠. 틀렸습니다. 답 2번이에요. 한번 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치 아니한다. 요거는 지난주에 개발의 허가 파트에 배웠죠. 그죠? 항상 강조하잖아요. 요 라인에서, 요 파트에서 문제 낼 때는 다른 파트에 있는 문제를 같은 것끼리 끄집어가지고 문제화 시키는 경우가 이것도 요즘 트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3번 지문이 개발의 허가 파트에서 나왔다면은 아, 맞아. 금방 이해가 돼. 다른 부분에 딱 집어넣어버리면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 위, 환경, 조 5가지는 그죠?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즉 설치가 어때요?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계획은 당연히 수립할 필요 없죠. 그죠? 네, 그 내용입니다. 4번 기준 국장, 5번 주거지역에서 추상공 향후 2년 20%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22번 같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의 정도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뭡니까? 강화하여 적용하죠. 그죠? 예. 요거 이제 지문들 중복되지만 같이 풀어봅니다. 2번 관리구역에서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3번 관리구역의 그 답은 틀린 건 답 1번이고 2번 틀렸죠. 그죠? 3번 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도 지방도계비 심의를 거쳐야죠. 4번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예, 이렇게 바꿔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예, 틀렸고요. 5번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틀렸죠. 그죠? 예, 저를 보세요. 얘는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은 뭐 한다고요? 고시한다. 얘는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요 주민 의견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듣습니다. 잘 봐야 돼요. 끝에 심의를 거친다까지는 맞죠? 자,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말 그대로 자,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녹관 농장이기 때문에 그죠?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계속 들어서면은 도로가 옛날과 똑같다면 그래서 살고 있는 거기 입주한 사람들은 그냥 살지 못하겠죠. 그죠? 같이 건축물이 많아지는 것 동시에 도로도 학교도 기타 등등도 같이
그 인구의 건물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냐? 첫 번째 뭡니까? 도로. 자, 첫 번째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셔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렇다고 초, 중, 고까지는 이해해. 대학까지는 그죠? 예.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 얘기죠. 대학은 지정권자는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지정하는 자 의무적인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없지만 법률적 조문인 의무적인 지정이 있다. 그러니까 내용상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의무적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률 제정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축 제한이 즉 행위 제한이 뭐죠? 완화. 뭐요? 해제. 그죠? 법률이 건축 제한이 기존보다 완화. 하지 못했던 것이 그죠? 해제.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일본의 개혁원. 이 이유는 뭐냐? 용도지역 등이, 용도지역이, 용도지구가, 용도구역이 어떻게? 바로 변경돼요. 어떻게? 도시 외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그렇죠? 건물을 강화했던 도시 외 지역에서 좀 건물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도시 지역으로. 어떻게 돼요? 예. 변경되거나 또는 해제돼요. 변경되거나 아니면 용도구역이 해제돼요. 쉽게 말하면 해제돼요. 건축 제한이 해도 뭡니까? 완화. 또잖아요. 완화. 요 두 번째 완화입니다. 완화. 첫 번째는 예고요. 두 번째는 예죠. 완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뭐라고요? 무조건 20%. 무조건 20%예요. 예. 20%. 그러니까 20% 이상, 20% 이상 증가하는 얘기죠. 요 위에 네 가지, 완화, 해제, 또 완화, 20%, 20%죠. 요 이상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근데 살다 보면 의무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뭐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 구역의 지정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그러면 구역 지정한 다음에 1년 내에, 몇 년 내에?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날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1년 이내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되겠죠. 반드시 설치 계획이. 이럴 때 설치할 때에 저를 봐요. 설치할 때에 도로를 설치하는 이유가 공원이 필요한 이유가 그죠? 조금 했던 거 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건축 행위를 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세금 써야 돼. 너희들도 일부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건축물의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겁니다. 일단 초과하지만 신축하고 증축 행위만. 아시겠죠? 개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은 아니에요. 무조건 뭐라고요? 신축하고 증축만. 이것도 면적이 연면적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신축, 증축이지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그 이하는 작다고 보고 그때는 부과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자, 먼저 문제 풀면 보겠습니다. 중요한 했죠, 그죠? 예. 자, 84페이지에 23번입니다. 3번. 부담구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녹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은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그렇죠. 2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만약에 끝에가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내용은 맞지만 의무적이니까.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부담구역과 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답 3번이죠. 4번. 구역 내에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신축하고 증축만이니까, 그죠?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5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은 내비두고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전부 다가 아니에요. 23번 같은 문제입니다. 부담구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 1번. 대학은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틀렸죠? 대학은 아닙니다. 2번.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 들을 필요 없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얘는요, 얘하고 달리 절차가 자, 심의 거쳐 지정되면 고시한다는 맞지만 심의 거치기 전에 얘는 뭐예요? 주민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똑같아요.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고시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한다는 것 몇 번 강조했었죠? 그러므로 거기 지문에 보시면 2번에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틀린 겁니다. 들어야 되고 심의 거쳐 끝에 나중 되면 고시한다까지는 맞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시장 군수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도계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저를 봐요. 이것도 지난주에 배웠던 개발행 허가 제한 그 파트에 있는 겁니다. 그죠? 농문, 기관, 지기. 기억나요? 농문, 기관, 지기. 기 마지막 거. 그죠? 예. 기관, 기. 그러니까 원칙상 심의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지정하죠. 근데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연장할 때는 한 차례만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더라죠. 그죠?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 안 거쳐? 안 거치죠. 그러니까 이 지문도 개발의 허가 제한 그 파트에서 문제가 딱 나오고 지문 나오면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문을 여기다 이렇게 내버리면 또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게 뭐예요? 틀린 게. 그렇죠. 심의를 거치는, 그렇잖아, 심의를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잖아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요즘 트렌드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일부러 낸 것이 아니라 현재 출제 기준에 맞춰 내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막상 이게 똑같이 공부했는데 시험장 내갖고 헷갈려가지고 틀리면은 에이 안 해 하고 틀린 사람이나, 그죠? 공부했는데 헷갈려가 틀리는 사람이나 결론은 버킹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버려! 하지마! 이런 것들은 아예 하지 말고 그건 찍고, 이해하는 것은 확실하게 어설프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시겠죠? 확실하게. 공부 안 해! 틀린 사람이나 어설프해가 틀린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3번은 틀린 이거 뭐라고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어떨 때? 연장할 때는. 4번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그러니까 현금 등이 원칙이고 예외, 물납 등, 토지 등의 물납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죠? 물납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하는 김에, 그러면 너 돈 얼마 내? 너 200 찍으면 초과하니까 너 50만 원 내, 60만 원 내 라고 처음에는 부과합니다. 언제? 건축허가증 내줄 때.
아시겠죠? 너 건물 줘도 돼. 자,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너 돈 내야 돼 라고 부과하는 것은 건축 허가증 내줄 때 원래 같이 내줍니다. 하지만 언제? 2개월 이내까지 건축 허가 받고 2개월 그 사이에서 돈 내! 라고 부과하고 내는 이제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합니다. 왜? 그때까지 납부 안 하면은 사용 승인 안 떨어져요. 준공검사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낼 때와 부과할 때와 내는 시점 잘 바꿔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주시고요. 5번 부담구역이 그러므로 4번은 맞는 겁니다. 5번 부담구역의 지정고시부터 2년 아니죠. 몇 년? 1년. 1년 내에 설치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그랬죠? 25번은 법률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의 문제고 26번은 내가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응용시킨 겁니다. 들어봐요. 요거면 요거요.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아시겠죠? 용도지역 등의 변경 내지는 해제로 인한 뭡니까? 완화. 그리고 20%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25번은 그대로 체크해서 풀어주시고 26번은 요 내용을 조금 응용했다. 지금 나오는 문제 유형이 25번이 아니고 26번이에요. 근데 25번을 모르고는 26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또 25번처럼 문제 내면 또 맞추면 되는 거지만 26번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없는 지역입니다. 1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돼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용도 구역이죠? 그냥 그래요. 저를 봐요. 요거랑 두 번째 요거. 자. 요거죠, 그죠? 요거. 용도지역 등이, 용도지역 등이 뭐라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인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떻게 돼요? 변경되거나 또 해제돼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돼요. 맞죠? 개발행위가 집중됐다. 그러면 개발행위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강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예요? 완화. 그 뜻이 완화는 이거 완화.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이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 이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이다. 저를 보세요. 일단 몇 프로 이상? 20%죠. 그죠? 그럼 5에서 30이니까 몇 프로 증가? 25%죠. 그죠? 그러니까 20% 이상. 그러니까 내용 불문 20%니까 얘는 25% 이상이니까 맞는다. 3번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 용도지역 등이 변경까지 맞아요. 그런데 3번 틀렸잖아요. 잘 봐요. 자, 완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시 외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완화요, 강화요? 완화죠. 그럼 도시 지역에서 도시 외로 바뀌면 강화잖아, 강화. 그 얘기잖아. 2종 일반 주거 도시적이죠. 그래요. 농림지역 도시 외죠. 완화요, 강화요? 틀렸잖아요. 답 3번입니다. 여기서 완화지 강화가 아니에요. 예, 틀렸습니다. 답 3번. 3번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 몇 건 증가했죠? 30%죠, 그죠? 그러니까 30%니까 얼마니까 20% 이상이잖아요.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5번 계획관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5번이 이제 반대. 그죠? 계획관리는 도시 외 지역에서 일반 공업 도시 지역으로 변경. 요거는 완화한 것이죠? 맞는 거란 얘기죠. 넘깁니다. 27번 부담구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최소 30만입니까? 아니죠. 얼마 이상이죠? 10만 이상이죠. 틀렸고요. 2번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거 본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죠? 설치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하고 어느 정도 큰 거예요. 그렇죠. 큰 것이 먼저 전제가 되면 작은 것들은 그냥 들어온다. 그런 뜻이니까 앞에 하고 뒤에랑 바뀌었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본다 해야 되겠죠. 3번 설치 비용 한정 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 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웃기잖아요. 그죠? 저를 보세요. 아파트 분양할 때 건물비 플러스 땅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값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 두 개 똑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은 51페이지 요약집. 51페이지 요약집. 쌍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그쵸? 설치 비용 뭐라고요? 기반시설, 표준 시설 비용. 시설은 건축물이에요. 플러스 용지는 땅값이죠? 이렇게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용지 비용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요, 4번 보면 4번.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뭐라고요? 신축, 증축, 가로만 보니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증축일 때 얘기죠. 하여튼 맞습니다. 신축하고 증축. 5번이 잘 틀립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설치 비용의 납부의 보자. 돈 내는 거잖아요. 건축 허가 받고 2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 뭔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다 그 얘기죠. 건축 허가 받고 2개월 이내는 돈 내라고 납부하라고 부과하는 것이고, 부과 받고 난 이후 돈 내는 거는 납부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그래서 5번 지문도 의외로 알고 있으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는데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러니까 5번까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28번 똑같이 부담구역의 설치 비용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설치 비용 납부 시 물납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네, 있다. 그래서 저를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지문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이유는 뭐 물론 어떤 거는 옳게 틀리게 했지만 그만큼 잘 나오고, 또 이런 지문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공법이란 과목이 이렇게 기출 문제도 있지만 풀다 보면은 막 중간중간에 막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도 내냐, 이런 짜증나는 지문들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99%가 그런 지문이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생뚱맞게 어려워. 그래서 5번 읽어보니까 너무 쉬워. 한 개가 답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법 문제를 풀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굳이 65점 맞으려고. 물론 여러분들이 1월달 공부할 때 설마 60점? 아이고 참, 니나 맞지 내가 60점? 1차 목표 반타작하고 설명할 때는 분명히 설마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내 말의 뜻이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이 가잖아요. 왜냐,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 6개 과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6개 과목. 유일하게 학기록만 빼놓고 전부 다 법과목이에요. 법대 나오면 뭐냐고. 이 중에 법대 나오는 분 계십니까? 분명 있어요. 있는 분 물어보면요, 그분들도 얘기해요. 다 아는 거 같죠? 아니에요. 민법이나 공시법 2개만 알지 다른 건 다 몰라요. 그것도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까먹어서 기억도 안 난대요, 또. 근데 듣기에는 이제 이해가 더 빠르긴 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6개 과목 중에 5개 과목이 법률 과목이에요. 법대 나와도 어려운데 법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공부하시는 분은 더더욱 그 단어의 생소한 단어 이해도 안 가지요. 또 강의하는 방식이 또 뭐 법률적 책이 하다 보니까 그 단어 알아도 여러 가지 강의 어떤 책에상 들리는 소리가 막 생소하고 어려워요. 그나마 학교로는 법과목이 안 내가 쉬울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 있어. 처음에는 가장 쉬운 게 뭐야 그러면 학교론이래. 난 이때 얘기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학교는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놈의 계산 문제 때문에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6개 과목을 다 하니 또 1차 과목이 정리가 안 되면 2차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1차가 안 들어오니까 1차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덜 하게 돼. 그러니까 점수도 안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고득 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목표로 하지도 말아라. 최소 50점. 조금 마음의 여유를 약간 들면 55점. 공법이 농담 아닙니다. 55점 나오면 무조건 땁니다. 물론 1차가 60점이 된다는 현재 하에 간혹 하다가 교수님 전화 옵니다. 2차는 붙었는데 1차가 떨어졌어요. 전화하지 마. 그러면 있어요. 좀 아깝잖아, 그죠? 그러니까 1차는 60점이 안 되는데 2차는 70점이 넘어, 그냥. 왜? 중개사법이 막 80 몇 점 나오고, 뭐 공법도 뭐 65점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잘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 배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 70점 맞을 동안에 60점 맞고 10점 맞는 부분을 시간 할애를 1차에 했어야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2차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1차에도 소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자격증 따라왔지. 그죠? 예,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리고 동시에 1차, 2차 봐서 한꺼번에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마디 더 한다면 만약에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2차를 포기할 것 같아. 1차 하면 안 될까? 좋습니다. 그러면 1차로 공부하시되 수업은 듣고 그리고 아마 8월 중순 되면은 원서 접수한 다음에 1차 위주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2차 그냥 찍더라도 시험은 봐. 그래가지고 붙는 사람이 많아. 그 동료는 아예 신청 안 해가지고 원서도 안 해가지고 아예 안 받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할 건데 뭐 2차 할 건데 뭐 경험 삼아 해보지 뭐 하다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거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그런 경우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행운이야. 그러니까 2차도 보란제게 2차도 봐.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여튼 1번은 자 맞는 표현이 틀린 거니까 1번 정답이고요. 2번 납부 의무자가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설치 비용에서 감면한다. 어차피 너 때문에 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돈 내. 이런 것이 국토법이 아니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아닐지라도 요와 연관된 돈을 냈다면 성격이 같다는 얘기죠. 거기 비례해서 감면한다. 내지 마! 그러면은 100% 감면일 것이고, 반만 내라! 그러면 50% 감면할 것입니다. 3번,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인 행위자가 설치 비용을 내야 되고요. 4번, 납부 의무자가 설치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배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다. 5번,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요거요. 아시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해야 한다. 이건 뭐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29번하고 그다음에 30번 문제는 요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약집 51페이지 보시면 거기 쌍가루 6번에 중간에 표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니은 건축물별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는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유발시키는 것이 더 강하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부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까워요. 그래서 요 정도만큼만 알면 된다. 자, 위락시설 얼마라고요? 2.1. 위락시설. 한 번은 뭡니까? 나이트클럽. 왜 2.1이에요? 둘이 갔다가 한 명 도망간다 그랬죠? 2.1. 꼭 둘이 가면 한 명 도망가. 왜 도망갔어? 물어보니까 술값 없대. 그렇죠? 둘이 갔다 한 놈 도망간다. 2.1 위락시설. 1.9는 관광 후계. 이거 뭘로 하지? 할 게 없더라고. 1.9 관광 후계. 그 다음에 1.3 먼저 할게요. 1.3이 일종근생인데 끝에 1.3의 3자를 곱하기 1을 하니까 1.6이 되죠. 1.3은 1종이면 1.6은 2종이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판매시설. 왜? 마트 가면은 1 플러스 3 하죠. 그죠? 판매시설 1.3 1 플러스 3. 그 다음에 1.4에 4가 보면 4 죽을 사자. 죽어야 천당 가죠. 그죠? 종교시설 1.4 종교시설. 1.0 숙박시설. 예. 둘이 가서 한 몸이 되는 곳이죠. 1.01 숙박시설. 웃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연구 없다. 병원 가야죠. 그죠? 0.9 연구 없다. 의료시설. 0.8 요 발음상 0.888 방송 0.방 아시겠죠? 0.8 방송 독립시설. 0.7 단독 공동입니다. 한 20년 근무해서 단독주택 샀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샀어요. 얼마나 행운이야. 0.7 럭키 7 0.7. 그 다음에 교육연구하고 업무시설도 모르면 0.7이 아시겠죠? 0.7 0.5까지 하지 말고요. 그래서 2.1 자 다시 한번 합니다. 2.1 유락시설, 1.9 관광휴게시설, 1.6 이종근생, 1.4 종교시설, 1.3 일종근생하고 판매시설, 1.0 숙박시설, 0.9 의료시설, 0.8 방송통신시설, 0.7 단독 공동 교육연구 업무시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지금까지 뭐 나왔던 문제 다 풀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책 봐요. 보시면 자 29번 봐. 29번 보시면 나오죠. 그죠? 유발개수가 가장 높은 거 한번 적어보자고요. 해결해보지 말고 1.9생 1.3 공동 0.7 의료시설 연구 없다 0.9 업무시설 모르면 0.7 숙박 1.0 둘이 가서 한 몸 되는 장소 1.0. 자 30번 요것도 체크 해볼까요? 체크. 물론 높은 것부터 나열된 건데요. 자 이종근생 얼마? 1.6 종교시설 1.4 판매 1.3 위락 2.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기본서 할 때 하지 말아라. 나중에 요약집 이후에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이거 여기 있는 겁니다. 어차피 뭐 지금 와서 우리 같이 하게 되면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큼 알자. 최근에 요게 안 나오다가 최근에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게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아니면 5개 지문 중에서 하나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뭐 무슨 시들은 몇 점 몇이다. 그죠? 틀렸다. 아니면 옳다 정도만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비용 등을 잠깐 보시면,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52페이지. 자, 잠깐 폈습니까? 5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23번 비용 부담인데요.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을, 맥락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일단은요, 시행자가 행정청이건 행정청이 아니건 그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행자 부담이에요. 근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
부담 원칙의 예외가 있습니다. 수익자. 즉 광명시의 세금으로 인해서 도구를 설치했는데 부천시가 가만히 앉아서, 그죠? 아니면 서울시 금천구가 가만히 앉아서 지금 현재 무임승차, 결국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익을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럴 때 시행자가 먼저 누굽니까? 시행자가 1번의 기업. 너도 부담해. 일단은 너도 부담해라. 돈은 강명시 세금인데 왜 너희들 10원도 부담 안 하고 너희들이 혜택 보고 있느냐? 너도 부담해 할 때에 아무리 부담시켜도 50%까지예요. 나는 쫓겨내고 네가 더 많이 내. 웃기잖아. 그러니까 부담시켜도 얼마라고요? 50%까지인데 저를 봐요. 이럴 때 시행자가 국장이다. 국장은요, 알다시피 부동산밖에 몰라요. 행정적인 거는 행정 업무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가장 잘하는 국장과 같은 레벨에 있는 누구? 행장. 지금에 말하면 김부겸이죠. 그죠? 행장과 같이 협의해라, 그 얘기예요. 시행자가 국장할 때는 뭐라고요? 행장과 협의해서 얼마를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협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뭐냐?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그러면 지자체는 같은 것끼리, 지자체끼리, 아시겠죠? 그냥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도보다 위에 있는 행장의 결정에 따르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시장 군수다, 똑같아요. 시장 군수가 시행하면은 똑같이 지자체는 뭐까지? 지자체끼리 협의하고, 만약에 협의 안 되면은 시군보다 위에 있는 누구? 도지사의 결정하는 대로 따라라, 그 얘기죠. 저를 봐요. 만약에 저를 봅니다. 광명시하고 부천시는 서로 같은 도가 같기 때문에 위에 경기도지사가 한 명이잖아요. 관계없는데 만약에 경기도하고 저쪽 밑에 우선 저쪽에 오산 밑에 평택시하고 그 밑에 천안시하고 걸쳐 있어요. 가령 이해되죠? 그러니까 평택시에 세금으로 설치한 시설 때문에 천안시가 혜택 보고 있습니다. 너도 부담해. 알았어, 부담할게. 좋아요. 서로 협의해.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 근데 한 놈이라 두 놈이야. 평택은 경기지사, 천안은 충남시사. 둘 나오잖아. 그 둘이 안 되는 거야. 둘이면은 그 윗사람 누구? 행장이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같은 경기도 안에서는 위에 한 명이니까 도지사. 충청도끼리는 한 명, 같은 충청도끼리 하면은 충남지사가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 이상 걸치면은 시도가 다르면은 올라가면 두 명이니까 더 올라가. 행장이 결정한다가 바로 쌍가로 1번, 2번 전반적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니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알아두기. 비용 부담액은 1번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2번 보세요. 사업에 소요된 실질적인 사업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사업하기 전에 조사 측량비, 설계비, 사업이 끝난 다음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업 비용만. 아시겠죠? 사업하기 전, 사업 끝난 후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그 50%의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 저를 보세요. 만약에 100억이다. 너도 부담해. 최대 얼마까지? 50억까지인데 그 중에 10억이 만약에 조사 측량비, 만약에 설계비, 관리비다. 그러면 빼고 얼마? 90억에서의 50%. 얼마? 45억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조해줍니다. 융자해줍니다. 일대 기업,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 기초조사 등등이 있죠. 그죠? 이럴 때 이런 비용도 있고요. 2번 할 때 밑에 박스 알아두기 1번.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계획에 들어간 비용은 많지 않으니까 얼마까지? 80%까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은 80%까지 부담하고요. 2번 행정청이 시행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보조 등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몇 프로까지? 최대 50%까지 보조해 주고요. 그런데 3번 비행정청은 너 못 믿어. 너는 우리보다 약하잖아. 넌 조금만 해. 얼마까지? 3분의 1까지. 마찬가지 4번 똑같습니다. 보조융자도 똑같아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뭐라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예. 자, 문제가 1번. 1번 풀어봐요. 1번. 1번 비용부담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그래요. 행정청이건 아니든 간에 원칙은 무조건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시행자면 행정청이 부담하고 행정청이 아니면 그것도 공공이 하면 공공 부담하고 민간이면 민간이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수익자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번 행정청이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에 대하여도 국가예산으로 보조 등 할 수 있다. 틀렸죠? 요건 제외한다. 그 다음에 3번 시도는 그가 시행한 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받는 시군이 있으면 지자체끼리 그렇죠? 서로 협의하라. 그 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무조건 일부죠. 최대 50%까지니까요. 그 시군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그랬죠. 4번 시도가 수립하는 광역도시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등등의 비용도 마찬가지죠. 예, 그 전부든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나오죠. 그죠? 하지만 대통령에 가서는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최대 얼마까지? 80%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었죠. 요거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대통령에 가서는 전부는 안 해줍니다.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는 국가, 지자체가 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답 2번. 자, 2번. 시범 도시는 뭐 거의 중요치 않는데 요약집 52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알아두기 있죠? 예. 잠깐 보겠습니다. 시범 도시 지정권자는 국장이고요. 그러니까 대상 지역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정한다. 3번 읽어주시고 4번 특히 국장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에 공모합니다. 공모할 때 공모 대상자는 어디냐? 지자체죠. 그러니까 지자체, 특광 등등은 그 공모에 응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5번 보조융자 똑같습니다. 1번 사업 비용이 아니라 사업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까지? 80%까지. 그리고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까지?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는 계획은 80%, 사업 비용은 50%까지 자,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중요성도 낮습니다만 2번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시범 도시의 설명으로 틀린 것 국장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도시를 지정할 수가 있다. 2번 시도는 국장에게 시범 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은 후에 지자체장의 의견 들어야 한다. 3번 국장은 시범 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계비 심의를 거쳐야 한다. 4번 국장의 시범 도시 공모에 특광 등이 응모할 수가 있다. 5번 국장은 시범 도시에 대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50% 아니고 몇 프로? 최대 80% 범위에서 보조 융자할 수가 있다. 3번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일단 뭐죠? 개시실. 여러분들 요약집 52페이지 중간에 있죠.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뭐라고요? 개시실. 다 같이 시작. 개시실. 자, 개가 뭐예요? 개발행 허가 취소하기 전 할 때. 시행자 지정 취소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 취소하기 전에 한 번쯤 소명의 기회 한번 주자 그 얘기예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뭔가 억울한 점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르게 좀 판단하겠지만 들어봐도 별 의미 없다 그러면 취소하겠죠. 하여튼간에 한번 취소가 돼버리면 큰 사업을 그죠 하다가 취소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소명의 기회 주는 겁니다. 개시실하기 전에. 3번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니까 개시실만 찾으면 돼요. 1번 아니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그렇죠? 개발행 허가를 끝에 뭡니까? 취소. 취소자가 반드시 다 들어가야 아시겠죠? 전부 다 개시실 끝에가 취소 들어가야 됩니다. 답 4번이죠. 자, 4번은 여러분이 풀어주세요. 개시실 끝.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문제 있는데 둘 다 행정형벌입니다. 여러분 요약집에 그때 단원마다 다 내가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가 5번 풀어주시고요. 자, 6번 저랑 풀면서 이번 시간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개발법 들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 먼저 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자 3년 3천. 그렇죠? 해설 보지 말고. 2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2년 2천. 3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얘가 바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하나 더 한다면 타인 토지 출입 시에, 그죠? 출입 시에 들어가는 자도 허가도 안 받고 위반에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점유자가 들어온 자를 방해한다. 그래도 얼마? 똑같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다. 2개 정도 알아두시고요. 3번 하는 김에 들어보세요. 공동구를 설치했는데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그때 뭐죠? 2년 2천. 4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한 자는 3년 3천이죠.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는 2년 2천입니다. 그래서 6번 알게 되면 뭐 5번은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 6번이 과거에 10년 전에는 이런 문제 잘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한 번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하자고.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국토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개발법 들어갈게요.